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현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제 고향은 북한입니다. 그곳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 그리고 여동생 미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여동생 미연 이렇게 네 식구였죠.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만 드시면 폭력적으로 변하셨죠. 어머니와 저희 자매를 때리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저희를 데리고 도망칠 궁리를 하셨죠. 미연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특히 심하게 술을 드셨어요. 딸만 둘이라며 화를 내셨거든요. 그러다 미연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요. 어머니는 혼자서 저희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장마당에서 장사도 하시고 밤에는 몰래 술도 만드셔서 팔았죠. 불법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저희를 먹여 살릴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많은 남자들이 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어머니는 내 자식들 키우는 게 먼저라며 모든 청혼을 거절하셨어요. 저는 첫째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컸어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편이었죠. 동네에서는 저를 보고 대장부 같은 처녀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미연이는 어머니를 닮아 정말 예뻤어요. 하얀 피부에 큰 눈, 오똑한 코. 정말 인형 같았죠. 게다가 성격도 천사 같았어요. 항상 밝게 웃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했죠.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었죠.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북한의 의료시설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와 미연이는 고아가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가장 노릇을 해야 했어요. 학교도 그만두고 장마당에서 일했죠. 미연이는 아직 어렸기에 제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 미연이를 학교에 보내야 했어요. 미연이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언니, 내가 꼭 의사가 돼서 언니랑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거야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북한에서 의사가 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돈과 권력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미연이의 꿈을 응원했어요. 그래, 미연아. 넌 꼭 의사가 될 거야. 언니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미연이가 자라면서 그 예쁜 외모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미연이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그게 걱정됐죠. 미연아, 남자들이 너한테 말 걸면 그냥 무시해. 공부에만 집중해. 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미연이는 너무 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언니, 그래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차갑게 대해?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 미연이가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순수함이 사랑스럽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죠.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미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 오늘 학교에 중요한 손님들이 왔어.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아. 저는 그저 학교 행사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미연이는 더욱 흥분된 목소리로 돌아왔어요. 언니, 나 선발됐어. 평양에 가서 일할 수 있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가난한 집 아이가 어떻게 평양에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미연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인 것 같았어요. 어제 온 손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예쁘고 똑똑한 학생들을 뽑았대. 그 중에 내가 뽑혔어. 언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우리가 평양에서 살 수 있다는 거야. 미연이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저도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죠.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음식도 풍부하고 전기도 잘 들어오고 무엇보다 미연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미연아. 근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던? 미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자세히는 안 알려줬어. 그냥 수령님을 위해 일하게 될 거래. 비서 같은 거 아닐까?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수령님 곁에서 일한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게다가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와, 미연아. 이거 정말 큰 기회다. 넌 정말 대단해. 미연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응. 언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언니도 평양으로 데려갈 거야. 우리 꼭 같이 살자.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미연이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학교에서 미연이와 함께 선발된 다른 여학생들의 부모님들을 불렀어요. 저는 미연이의 보호자로 갔죠. 그곳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따님들은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발되었습니다. 수령님의 측근에서 일하게 될 것이며 이는 가문이 영광입니다. 월급은 일반 노동자의 10배 이상이 될 것이며 가족들도 추후 평양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도 정말 기뻤죠.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그러자 그 관리는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기밀사항입니다. 다만 수령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아마 너무 중요한 일이라 자세히 말 못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죠. 미연이는 일주일 후에 평양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희는 정신없이 준비를 했죠. 미연이의 옷도 새로 사고 필요한 물건들도 준비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미연이와 저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나 좀 무서워. 왜? 뭐가 무서워? 평양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거기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일 텐데. 저는 미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넌 정말 대단해, 미연아. 너만한 아이가 어디 있겠어? 넌 분명 잘 해낼 거야.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언니 생각하고. 알았지? 미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미연이를 배웅하러 기차역에 갔어요. 미연이는 다른 선발된 여학생들과 함께 평양행 열차에 올랐죠. 언니, 내가 꼭 성공해서 언니 데리러 올게요. 약속해요. 그렇게 외치는 미연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게 우리 자매의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는 걸. 미연이가 평양으로 떠난 지 몇 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미연이의 목소리는 항상 밝고 즐거워 보였죠. 언니, 여기 정말 좋아요. 매일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입어요. 언니도 꼭 와보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두 달에 한 번. 전화할 때마다 미연이의 목소리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목소리는 사라지고 지친 듯한 목소리로 바뀌었죠. 미연아, 무슨 일 있어? 힘든 거 있으면 언니한테 말해. 아니에요, 언니.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미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미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언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미연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누가 너를 괴롭히는 거야? 미연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마침내 미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하는 일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나는. 미연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죠. 미연아, 천천히 말해봐. 언니가 다 들어줄게. 미연이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언니,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수령님의 시중을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단순히 비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령님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미연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이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미연아,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넌 아직 18살밖에 안 됐잖아. 맞아요, 언니. 하지만 여기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물건처럼 취급돼요. 수령님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 간부들도 우리를 마음대로 부르고 이용해요. 미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동생을 이런 곳에 보냈을까요? 미연아, 미안해. 언니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구해낼게. 어떻게든. 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거예요. 나는 그냥 언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미연이의 말에 저는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동생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미연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언니, 나는 그냥 버텨볼게요. 여기서 버티면서 기회를 찾아볼게요. 언니는 제발 안전하게 지내세요.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렇게 전화는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반드시 미연이를 구해내야 한다는 것. 그날 이후로 저는 미친 듯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장마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몰래 술을 만들어 팔았죠. 위험한 일이었지만 미연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저는 탈북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에게 미연이를 구출해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저를 절망에 빠뜨렸어요. 평양에서 그런 여자를 구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수령님의 여자라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연이와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화. 언니, 나 이제 못 버티겠어요. 너무 아파요. 몸도 마음도. 언니 사랑해요. 잊지 마세요. 그게 미연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미연이는 받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에 떨며 날마다 미연이의 소식을 기다렸죠. 그리고 몇 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평양에서 온 소식통을 통해 미연이의 소식을 들었어요. 미연이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미친 듯이 평양으로 갔어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가지 않을 수 없었죠. 미연이가 일하던 곳 근처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미연이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미연이가 어떻게 됐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친구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미연이가 죽었어요. 자살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미연이가 그렇게 밝고 희망에 찬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어요. 미연이가 마지막으로 수령님을 모신 날 밤이었대요. 그날 밤 미연이가 뭔가 잘못했나 봐요. 수령님이 화를 내셨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미연이가 자기 방에서 목을 메고 있는 걸 발견했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어요. 왜 내가 미연이를 구해내지 못했을까? 왜 더 빨리 행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미연이의 시신은 어디 있어요? 친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정부에서 조용히 처리했대요. 우리한테는 그냥 미연이가 병으로 죽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미연이의 마지막 모습조차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죠. 평양에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미연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걸요. 미연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제가 살아남아 그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탈북을 결심했어요. 북한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북한의 실상, 특히 여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알리고 싶었어요. 탈북은 정말 힘들고 위험한 과정이었어요. 중국 국경을 넘는 것부터가 목숨을 건 모험이었죠. 밤중에 강을 건너고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단에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어요. 중국에서 1년 정도 숨어 지내다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드디어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미연이와 함께 오지 못했다는 슬픔이 밀려왔거든요. 한국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미연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그리고 틈틈이 북한의 인권 실태, 특히 여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강연도 하고 있어요. 가끔 TV에서 북한 소식을 볼 때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여성들 생각에 가슴이 아파요. 미연이 같은 아이들이 아직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북한에도 변화가 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거예요. 미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요. 가끔 꿈에서 미연이를 만나요. 꿈속의 미연이는 항상 웃고 있어요. 언니 잘하고 있어요. 나 대신 열심히 살아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다짐해요. 미연이의 꿈이었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슬프고 아픈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언젠가는 변화가 올 테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여성들, 그들의 고통을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특히 여성에 대한 착취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민족,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연아, 언니가 약속할게. 너의 꿈이었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언니가 되어 있을게. 사랑해, 미연아.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한다면 반드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